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두 편의 시간에서는 첫 번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한 코로나 블루라는 주제로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법에 대한 이야기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리고 어떻게 하지가 만드는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레이스 상담센터의 유충선 목사님과 불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충선 목사님은 남서울 은혜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레이스 상담센터에서 소장으로 상담을 통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지금 네. 이 불안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이 불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네. 일반적인 용어 같은데 네.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심지사님은 평소에 불안을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적게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저도 불안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시시때때로 느끼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거기서 좀 잘 빠져나오는 좀 네. 기질적으로 좀 담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옆에서 뵐 때도 심지사님은 참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신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훈훈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안에 대한 주제를 잡은 만큼 그만큼 이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렇게 불안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불안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불안은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감정이죠. 위험을 알리는 우리 몸의 경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불안 덕분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생존에 정말 필요한 감정이 불안이지요. 네. 네. 그러면 꼭 불안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네. 누구나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정상이죠. 네. 사실 불안을 느껴야 우리가 예방과 방역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너무 심해져서 네.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 네. 정상 범주를 좀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불안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상적인 불안 혹은 또 비정상적인 불안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세 가지로 불안에 대해서 네. 좀 나눌 수가 있겠어요. 네. 먼저는 정상적인 불안, 조금 네.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네. 위협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공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네. 현실적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정상적인 불안이 있겠죠. 네. 이거는 좀 심한 경우를 병적 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먼저는 현실적인 위험이 없는데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현실적인 위험의 정도에 비해서 너무 심각하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네. 네. 또 불안을 느끼게 하는 그 위협적인 요인이 사라졌는데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현실 적응에서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가 이제 병적인 불안이다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불안 장애라고 있어요. 네. 장애자가 붙으면 여하튼 좀 이 병적인 불안이 심해져 가지고 네. 과도하게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네. 또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예. 적응이 어려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에 불안을 느끼게 되나요? 네, 여러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크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많이 불안을 느끼죠. 네. 이게 심해지면 뭐 흔히 이제 건강염려증이라고 네, 염려증,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또 흔하게 네. 나나 우리 가족한테 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어, 불안해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거라든지 아니면 네. 좋지 않은 노력의 결과라든지 아, 이런 것 때문에 네. 불안을 미래를. 느끼게 되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사회적 불안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또 나를 관계에 대한. 네.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네. 이런 불안이 늘 사람들한테 있지요.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대상 불안이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기한테 엄마는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네. 대상이라는 존재인데 예.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을 얘기하죠. 음. 이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까 봐 아. 라는 그런 불안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불안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음. 우리가 보통 불안하다 그걸 음. 인식하는 순간 더 네. 불안이 네, 커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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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체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지금 들어보니까 이 불안의 종류가 꽤 되네요. 그러니까 네. 건강, 가장 우리가 많이 옆에서 볼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염려, 네, 그리고 혹은 또 관계나 네. 이런 사회적인 불안들이 불안이 있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상에 대한 불안도 네. 나눌 수가 있고, 네, 그리고는 이제 또 어떤 불안에 대한 불안, 네, 이렇게까지 네. 그 유형을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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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불안에 대한 사례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그 목사님이 여러 유형을 말씀해 주신 그 음. 속에서 음. 이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자,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특별히 무슨 큰 일이 있어서라기보다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고 늘 불안합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걱정을 합니다. 때때로 TV를 보다 뉴스에서 살인사건이 보도되면 어쩌면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해서 한동안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과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의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통과 소화 불량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례를 주신 이 여자분께서는 이렇게 그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네. 두통도 있고 네. 복통도 있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신체 증상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주사님과 말씀드린 네. 그 불안의 세 종류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정상적인 불안, 네. 병적인 불안, 네. 불안장애 예.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사례의 그 여성분은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제 생각에는 조금 정상 범주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심하신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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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사례 속의 주부께서는 불안을 좀 만성적으로 겪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고요. 네. 또 걱정하는 주제들이 다양하고요. 이것저것 네. 많이 걱정하고 예,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불안하면 밖에 못 나간다. 네, 네. 그랬으니까 이분이 되게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그런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안장애에 속한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제 생각에 보면 이렇게 잔 걱정이 많잖아요. 네. 늘상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범불안장애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장애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여자분께서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또 두통도 있고 또 복통도 있고 이런 유형의 그런 어떤 신체 증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신체 증상도 심하고 또 이제 불안을 늘상 만성적으로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도움을 주는데 참 많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이 불안 때문에 생기는 신체 증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생기는지 이해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신체 증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네. 때문에 더 불안하거든요. 네. 나는 지금 편안해야 되는데 긴장이 많이 된다든지 네. 심장이 막 뛴다든지 네, 그러면 네, 네.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네. 불편하죠. 예.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불안을 겪을 때 신체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신경계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아, 네. 사실은 위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면은요, 네.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집사님 그 자율신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잠깐 나는데요. 네, 그냥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이름만 기억나요. 네. 자율신경계에는 그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인가? 네, 맞아요. 네, 네, 용어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나네요. 잘 기억하시네요. 집사님 그 학생 때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아니요, 목사님 힘들어 주셨죠. 근데 이제 그 교감신경은 예. 어느 때 작용이 되냐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때. 아, 그래서 이렇게 위험에 맞서게 만들어 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네. 우리 몸을 준비시켜 주는데 네. 그 심장박동이 빨라지죠. 호흡도 빨라지고. 예. 그래서 피가 이 말초신경으로 가서 음. 그렇게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준비, 도망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네. 게 교감신경입니다. 아, 네. 부교감신경은 반대예요. 네. 예, 부교감신경은 우리 마음이 편안할 때 작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흥분 상태를 억제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이 또 이렇게 무서울 때나 네. 떨 때라든지 그럴 때도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네.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가 떠오르냐면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네. 웃으면 행복해진다. 네, 이런 네, 네. 것들을 통해서 네. 좀 힘들 때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네. 거울 보고 미소 짓는 연습을 좀 네. 해봐라. 이런 얘기 네, 네,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자율신경계의 어떤 그런 과활성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네. 또 과소활성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 조절할 수 있나요? 네. 그림을 이제 저희가 좀 보면서 잠깐 먼저 네.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 교감신경이 좀 과활성화되어지면 이렇게 과각성 상태가 되어집니다. 네. 과각성 상태. 아, 과각성. 그러면은 네. 우리 몸이 투쟁도피 반응으로 네. 바뀌어요. 네. 보이게 되어지고 예. 아까 얘기했던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되면 굉장히 그 감정이 격하게 되어지고요. 네.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가 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소한 일 가지고 아주 네. 그냥 화를 많이 낼 수 있고 네. 또 불안해할 수 있고 네. 심하게 네. 네.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다음에 저각성 상태가 되어지면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네. 오히려 심장 박동수가 네. 적어지고 예.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지고 몸이 얼어붙어요. 네. 그래서 마치 정말 그 실신하거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것도 다 뭐냐면 사실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아, 그런 네. 그 작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곰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곰을 만나면 네. 죽은 척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그 우리가 음. 살기 위한 방어가 사실 우리 그 신경계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요 과각성과 저각성 사이가 최적의 각성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금방 네. 이해가 되시지만은 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음이 편안하고 네. 다른 사람과의 그 상호작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네. 마음이 열리고 예. 또 복잡한 그런 정보를 잘 이해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굳이 네. 방어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이 예.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어떤 사람은 이 폭이 넓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좁아요. 네. 그러니까 좁은 사람은 그만큼 음. 이 사소한 자극의 과각성 상태가 되거나 저각성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예. 그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았다든지 네. 너무 불안한 경험을 많이 했다든지 또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든지 그러면 네, 네. 이 최적의 각성 상태 폭이 예. 굉장히 좁아집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폭이 좁아져서 항상 이제 시달릴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음.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해서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을 만날 때 네. 이게 신체 증상 때문에 예. 힘들어하니까 네. 그러면 불안하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하는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불안을 이렇게 피하려고 네. 억압하려고 막 노력하시잖아요. 네, 그러지 네.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몸아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경고등을 켜줘서 고맙다. 네네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예. 얘기하라고 그러고 예. 이제 말로 네. 괜찮아. 지금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네. 내가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네.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체 증상을 조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자기에게 경고등을 켜준 자기 신체를 조금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 이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해야 할 또 방법들이 있나요? 네, 먼저 호흡이 제일 중요한데요. 호흡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네. 집사님이 불안하면 호흡이 되게 빨라져요. 네, 빨라지죠. 네, 가슴도 네네. 두근거리고. 네네, 그렇게 네. 되죠. 네. 그래서 호흡을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천천히 들이마시고 예. 천천히 내뱉는. 예. 근데 그걸 보통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이거는 되게 좀 쉬워요. 그냥 꼭 복식호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들이마시고 깊게 들이마셨다가 예. 이제 천천히 이렇게 내뱉어요. 천천히 아까 그 속도로 네. 같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으면은 네. 사실은 이제 그게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 부경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차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예. 보면 이 불안한 사람들이 되게 네.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걱정과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목이 그래서 뻣뻣해지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긴장이 몸에 배에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몸을 이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완이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예. 몸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완을 시키면 네. 긴장도 해소되어지고 불안도 감소하겠죠. 이완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가장 우리 몸이 잘 이완된 상태 있잖아요. 이완된 네. 상태는 네. 여러분들 그 대중목욕탕 갔을 때 네. 그 탕 속에 들어가 보셨죠? 네. 거기 들어가서 집사님 한 5분, 10분 있으면 어때요? 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굉장히 네. 편안하죠. 네, 전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그렇게 아주 되어지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몸이 딱 풀리죠. 네. 그래서 마음도 예. 덩달아 편안하게 네, 되어지죠. 그게 몸이 네. 편안해져서 마음이 네, 편안해지는 거죠. 좋다 이렇게 예. 되어지는데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간다.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 몸에 밴 긴장을 예. 이제 이완시켜서 풀어주는 네. 것이 예.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몸에 그래서 이제 신체를
알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호흡을 네. 통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긴장을 이완시키고. 네네. 그런 네. 게 아주 중요해서 음. 하루에도 좀 시간만 나면은 네. 짧게나마 예.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는데 네. 꼭 그 목욕탕이 아니더라도 예. 스트레칭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네. 예, 많이 움직여 주시고 뭐 예.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현실 속에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또 어떤 팁들이 더 있을까요? 네, 조금 저희가 이제 그 불안한 사람들은 좀 예, 과거나 미래를 많이 걱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마음 챙김이다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증상에 많이 주의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게 사소하거나 이 정상적인 신체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어디가 여기가 뭐 이렇게 마치 네. 따끔거린다든지 예. 그럴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겁이 나고 사실 네. 그러잖아요. 예. 뭐 이게 신체 이상이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장애 겪는 사람인데요. 네. 이 공황장애도 이제 불안장애 속한 것인데 약간만 숨이 차도 이게 공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어떤 그런 내부 세계보다는 외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네.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예. 또 뭐 어떤 사물이 있지? 어떤 모양을 네. 하고 있구나? 예. 어떤 색깔이 있구나? 또 음. 뭐 어떤 냄새가 네. 나나? 이런 예. 것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렇게 불안이 좀 이렇게 덜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에 어떤 늪에 빠져 있지 말고 네. 지금 내 눈에 그리고 내 어떤 후각에, 촉각에 들어오는 네. 그런 현재들을 오감각으로 들어오는 맞아요. 감각들을 조금 다 느껴보는 거. 아, 네. 이게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제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불안하면 지사님 어떻게 해요? 그 불안 느끼는 그 장소, 대상으로부터 예. 다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예, 도망가고 싶어요. 예, 안 그래서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회피 행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회피를 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불안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두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고 이제 맞닥뜨려라, 네. 직면해라. 예. 이게 아주 그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게 노출 치료라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이 아까 그 사례 속에서 그 주부께서 네. 보면은 TV 속에서 어떤 그런 살인 사건이 보도되면 네. 한동안 집 밖에 못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사실 나가야 됩니다. 두렵고 힘들지만 네. 자꾸 밖을 나갈 때 우리 뇌에는 특히 이제 네. 우리 뇌에서 편도체가 하는 일인데 네.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네. 이 생각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무섭다, 불안하다가 아니라 네. 한번 진짜 그런지 네. 한번 이렇게 노출시켜 볼 필요가 있군요.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결혼 초에 네. 제 아내 처갓집이 이제 그 산속에 살았었는데 네.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면 제 아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데리러 갈 때 보면은 이제 그 데리러 오라고 그래요. 무서우니까. 네. 근데 그 산속에 저 혼자 가려면은 네. 좀 무섭잖아요. 네. 근데 가다가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이제 머리가 쭈삣쭈삣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그 긴장이 되고 불안했다가 네. 나중에 여러 번 이제 가다 보니까 네. 그 불안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전히 뭐 좀 불안이 있지만 네. 처음보다는 많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예. 그게 직면한 거예요. 노출 치료를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네네. 예, 용기가 있으셨네요, 목사님. 사실은 이제 용기는 없었는데 네.
안 데려갈 수 없었으니까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면하는 것 네. 이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어떤 마지막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사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어요. 네. 예. 그 생각을 찾아서 음.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네. 저희는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상위인지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 불안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좀 강박적이에요. 벗어나지 못해요. 본인은 원치 않지만 네.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이제 되게 보면 경직됐다 이렇게 사고가 경직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네. 좀 객관적으로 예. 생각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걸 상위인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상위인지는 내 생각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네.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내가 한번 곰곰이 네. 이렇게 뭐 적어보든지 예, 해서 적는 거 많이 도움이 돼요. 저요. 생각을 점검해 네. 보는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진짜 이게 현실적인 건지, 이게 진짜 타당한 생각인지, 네.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다 보면 예. 이제 생각이 이렇게 왜곡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바꿔주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상위인지 할 때 우리가 먼저 이 불안한 사람들은 이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나한테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 확률을 네.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보면은 TV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네. 보도된 사건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보니까 40대라고 네, 그랬는데 몇 살인지 공감. 정확히 네. 모르지만 41살이라고 가정을 네. 할 경우에 네. 이제 1년이 365일이잖아요. 예. 근데 41살 살았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15,000 정도의 날수가 되더라고요. 네. 그걸 이렇게 살 동안에 이분에게 그런 일이 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이 15,000분의 1 가지고 예. 그런 확률을 가지고 내가 지금 불안해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크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 상담에서는 따져줌으로써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일어날 확률이 적은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네. 그 위험한 사건의 그 부정적 결과를 너무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다시는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국적 사고, 또 파국. 네. 재앙적 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네. 과연 그렇게까지 네. 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건지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예. 생각을 좀 교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 위험한 사건에 그 대처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네. 불안한 사람들은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적으로 크게 하면서 네.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작게 거네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이제 되게 그 위험한 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네.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다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 네. 불안한 사람들은 마치 내가 어릴 때처럼 네.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가정 속에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례 속에서 보면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의 사업이 망할지도 몰라. 그러면 네. 어떡하지? 이런 네.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남편은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네. 이걸 자세히 얘기를 나누어요. 그래서
진짜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네.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런 막연한 불안을 이렇게 좀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얘기를 이렇게 불안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불안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흔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그 불안의 범주도 넓고 혹은 또 종류에 따라서는 그 깊이가 깊기도 하고 해서 정상적인 불안에서부터 불안 장애까지 굉장히 이렇게 넓고 깊은 그런 유형이 있고 종류가 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불안이 왔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것이 신체적인 증상.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호흡이 빨라지거나 이렇게 근육이 긴장되거나 그리고 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신체적인 증상들의 조금 이해와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이완과 이런 네. 것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네. 전제가 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실제로 그런 한가에 네. 대해서 네. 제가 본인이 네. 그 불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노출해보고 직면해보고 네. 해라라는 네. 이제 네. 그런 언급을 주셨다고 제가 이제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생각 속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굉장히 파국적이고 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거대하게 네.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작게 네. 과소평가하고 있는 네. 네. 그런 경향이 있다로 네. 이해가 되는데 네. 잘 들은 거 맞나요? 네, 네. 집사님이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요런 것들 이외에 혹시 또 목사님께서 또 더 덧붙이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여러 또 방법들이 있겠는데 네. 불안한 사람들은 좀 너무 그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통제해야지만 좀 안정감을 갖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통제 욕구를 좀 약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또 보통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버리시려고 애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신나는 그런 경험들, 즐거운 경험들을 네. 많이 하시는 것이 네.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고요. 네. 좀 신앙적으로는 네. 사실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고 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네.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난 당해 본 사람만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한 거를 네. 경험을 해요. 예.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네. 정말 그 제가 받아들이기까지는 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만은 예. 사실 불안 때문에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고립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불안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네. 되어지고 예. 또 이제 그 이 불안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 새로워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참 불안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이 유익이다. 그리고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쏟아 놓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불안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